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자, 3월 초부터 지금 2주 동안 아주 정신이 없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조금 늦어진 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어떤 소식이 나왔을 때 이게 정확하게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팩트 체크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좀 파악할 시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파악이 됐고 이제 그리고 하도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 막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온라인에 나오고 있는 뭐 호주에 못 들어오냐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너무 패닉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래서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뀐 거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바뀐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민성 장관이 원래는 어떤 누군가의 비자를 캔슬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민성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파워가 없었냐면, 예를 들어 이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비자가 캔슬 당할 만큼 범죄 기록이 있다든지 나라에 해가 될 것 같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명분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자를 캔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생긴 이 법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Arrival Control Determination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Arrival, 도착하다죠. Control 하는 거, Determination이라는 거 어떤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비자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호주 밖에 있던 사람이 그 비자를 가지고 호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랬었을 때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끔 막는 그걸 우리가 Arrival Control Determination 이라는 요 법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만든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왜 이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영향이 있냐 없냐 이게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 바로 전쟁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동 나라에서 호주로 넘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쪽 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호주에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뭐 테러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호주에 잠시 지금 이제 전쟁 중인 요 상황 동안에는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호주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학생 비자를 갖고 있거나 뭐 관광 비자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사파리 비자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죠. 이분들이 잠깐 놀러 간 사이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럼 이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에 다시 들어왔었을 때 호주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난민 비자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비자라는 건 refuge예요. refuge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갔었을 때 나는 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무슨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호주에 있으니 호주에서 나를 받아줘라 라는 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서 호주에 들어왔었을 때 호주 안에서 난민 비자를 신청해서 그 비자로 호주에 계속 머무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입국조차를 막아버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처럼 전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적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나 사파리 비자로 한국에 있다 호주로 들어올 때 입국 거절이 될 수 있냐?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희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어떤 포스팅이나 뭐 스레드나 뭐 이런 글들에서 너무 사람들을 겁을 주는 그런 포스팅이 많은 것 같아요. 해당이 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많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호주 안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4월달 이스터 때문에 잠깐 놀러 갔다 오고 싶고 막 이랬는데 이걸 막 취소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나온 법안과는 크게 영향도 없고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정이 된 법안이 뭐냐면요. 3월 11일 날 무엇이 발표됐냐면 바로 407 트레이닝 비자라는 이 비자 많이들 쓰셨잖아요. 자, 이 비자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407 비자도 고용주 스폰서십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고용주가 스텝 1, 스폰서십도 해야 되고 스텝 2, 노미네이션도 해야 되고 스텝 3, 482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 세 가지 스텝이 모두 다 신청이 돼야 내가 브리칭 비자를 받아요. 그쵸? 그래서 그 브리칭 비자를 가지고 호주 안에서 체류를 하시면서 이 비자의 결과를 기다리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앞으로 트레이닝 비자를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스폰서십과 스텝 2, 노미네이션까지 모두 회사가 승인을 받아야지만 내가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3월 10일 날 발표가 됐는데 1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24시간도 안 준 거예요. 이민성에서. 저희도 몰랐어요. 왜냐면 말을 안 해줬으니까요. 이민성이 3월 10일 날 그냥 발표를 해버렸고 자, 내일부터야 이게 끝이었어요. 자, 이민성에서 간혹가다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는 먼저 알고 있지 않았었냐? 근데 왜 말을 안 해줬냐?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민성이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민성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퍼블리시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보고 아는 거고 다행히 저희가 3월 10일 날 그걸 봐서 내일부터 안 되네? 그래서 407 트레이닝 비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 날 이미 다 접수를 끝내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브리칭 비자를 받았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서 407 트레이닝 비자라는 걸 하고 싶으면 이미 고용주는 나를 위해서 회사 스폰서십과 나의 포지션에 대한 노미네이션까지 모두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여야지만 내가 407 비자라는 걸 접수를 해서 브리칭 비자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시간이라는 게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스폰서십과 이 노미네이션이 뭐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트레이닝 비자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는 미리 나를 위해서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을 다 신청해서 받아놓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나는 트레이닝 비자를 넣을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다른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학생 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미네이션이 승인이 됐다? 그럼 나는 비자를 407 비자를 넣어서 브리칭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 비자법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사실 407 비자라는 게 좀 악용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485라는 졸업생 비자 신청 비용도 너무 비싸졌고 영어 점수도 올랐었고 그 다음에 나이 제한이 35세까지였고 너무 제한이 많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485 졸업생 비자라는 걸 모든 졸업자들이 예전에 받던 비자가 이제 많이 못 받는 비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482 또는 491, 190, 189 이런 영주권을 위해서 내가 경력을 호주에서 쌓아야 되고 호주에서 기다리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럴 비자가 중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 갭을 채우기 위해서 407 트레이닝 비자라는 걸 신청을 하고 그 브리칭 비자로 경력도 쌓고 영어 점수도 하고 진짜 트레이닝도 받고 해서 경력을 쌓아갔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위해서 내가 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비자였어요. 자, 이걸 이민성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민성에서 407 비자를 노미네이션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무작정 브리칭 비자로 오랫동안 호주에 남아있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칭 비자 기간을 못 쓰게 하려고 이번에 407 비자를 이렇게 바꿨다. 이게 사실상 407 비자의 이번 메이저 리폼의 뒤에 숨어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여러분 이민성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약간 유추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민성에서는 지금 이렇게 브리칭 비자로 장기간 호주에서 계속 시간을 벌면서 특별한 어떤 비자가 아닌 이 브리칭 비자를 이용해가지고 호주에 체류를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줄이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또 파생이 돼가지고 지금 나온 이건 법안은 아직 아니에요. 이 나온 어떤 프로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제안인데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의논 중이긴 한데 재심 신청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브리칭 비자가 또 나와요. 자, 그럼 이 재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막 1년 반, 2년씩 기다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재심에서 패소를 하면 연방정부에다가
또 소송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뒤에 뭐 미니스터 인터벤션이라고 해가지고 미니스터한테 또 호소를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이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다 브리칭 비자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는 막 4, 5년까지 브리칭 비자로만 호주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자, 이걸 다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프로포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냐면 재심을 신청한 사람들을 호주 안에서 기다리지 말고 호주 밖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자라는 법안이 지금 의논 중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또 이거 이제 글을 읽고 막 패닉을 또 하세요. 뭐 이제 재심 신청하셨던 분들이 그럼 저 나가야 되냐? 자, 일단 법안이 아직 아니에요.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를 들어 비자가 캔슬이 된 거랑 비자가 거절이 된 거랑 여러분 엄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비자가 캔슬이 됐다는 건 내가 이미 비자를 받았어. 예를 들어 학생 비자를 받았어. 근데 이게 이민성에서 내 비자를 강제로 캔슬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난 불법 체류가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억울해. 내가 왜 캔슬했는지 난 억울해. 그럼 재심을 하게 되죠. 자, 요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캔슬이 대부분 당하냐? 일단 내 비자 컨디션을 어겼을 경우 학생 비자인데 주 24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비를 내지 않거나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캔슬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비자가 캔슬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캔슬이 됐다는 건 뭔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호주 안에서 재심을 브리칭 비자로 기다리면서 재심을 못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면에 비자가 거절이 된 거는 내가 예를 들어 482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이 비자를 승인을 내줄 수가 없어 라고 한 게 거절이에요, 여러분. 이 거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래 브리칭 비자 A를 받았던 건 재심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냥 A예요. 비자가 없어지진 않아요, 브리칭 비자가. 그럼 이거를 억울하기 때문에 재심기관의 제3의 기관이거든요. 이민성이 아닌 이 기관에 나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비자는 내가 뭘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게 아니라 억울해서 재심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민성에서 뭐 실수로 거절을 했을 수도 있고 이민성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민성도 실수로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땐 맞지만 이민성에서는 다른 생각이어서 거절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번 정도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 돼서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래 받았던 브리칭 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 재심을 하는 동안은 호주에 계속 계실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내가 캔슬을 당했어요. 캔슬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캔슬이라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호주 안에 있는 게 나라에선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법을 어겼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마 호주 밖에서 재심을 해서 재심이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Arrival Control Determination이라는 건 이미 확정된 법이고 근데 한국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407 트레이닝 비자에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선 이미 앞에 스텝 1, 컴퍼니 스폰서십, 스텝 2, 노미네이션까지 모두 승인이 돼야 나는 스텝 3, 비자 신청해서 브리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시던지 내가 비자가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트레이닝 비자는 옵션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재심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밖에서 기다리게 하자라고 한 이 법안은 아직 확정이 된 법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라도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확정이 되더라도 캔슬이 당했다는 거는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호주 안에서 머무를 수 없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거절이 됐었을 때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전히 호주 안에서 머물면서 재심을 기다릴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호주가 굉장히 이민의 문을 활짝 열었었잖아요.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러다 그때 너무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서 2024년부터 약간 이제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초청장 같은 것도 느리게 나오고 비자가 나오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막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막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호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민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 지금 이 전쟁이 터진 이 상황과 그러면서 뭐 기름값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면서 굉장히 이 내부적으로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지 지금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오고 이런 게 지금 이 정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내부적인 거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이런 위협적인 어떤 요소들을 많이 컨트롤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한국 분들은 네, 호주에 어떤 스트레스 된다든지 어떤 위협을 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한국 분들은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네, 좀 마음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또 영상에서는 조금 더 네, 활기차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